꿀에 이거 딱 한 스푼만 넣어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추운 겨울날 지긋지긋한 기침 가래가 싹 멈추고 관절염과 근육통까지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건강입니다. 꿀이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꿀에 딱 한 스푼만 넣으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두 가지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고 꿀을 먹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꿀과 함께 먹으면 기침 가래가 싹 사라지는 첫 번째 레시피는 바로 무꿀즙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니 집에서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은 무를 채 썰어주세요. 아참, 그 전에 무를 썰 때는 반드시 껍질이 있는 살아있는 통째로 썰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의 껍질에 비타민 C와 비타민 B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영양소를 껍질이라고 아깝게 버리지 말고 같이 흡수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 다음 열탕 소독은 한 유리병에 차곡차곡 넣어주시고 그 위로 꿀을 자작하게 부어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무꿀즙은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숙성시키고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무꿀즙, 만든 노력에 비해 효능은 탁월한데요. 이유는 우리 몸속 해독작용에 있습니다. 이 해독작용은 만성염증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무의 매운맛 성분인 시그니린은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기관지 점맥에 들러붙어 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 우리 몸에서 쉽게 배출되는 효과를 얻게 해줍니다. 한방약재에 관한 약학서인 본초 강목에 따르면 무즙은 소화를 촉진하고 독을 푸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목감기, 기침, 가래,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꿀에 덱스트로메토판 성분이 기침을 억제하고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게 하는 효능이 있어 무즙과 꿀을 같이 섞어 무꿀즙을 만들어 먹게 되면 멈추지 않는 기침, 가래, 만성 염증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을 받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꿀과 함께 먹으면 관절염과 근육통, 그리고 뇌졸중까지 특효인 두 번째 레시피는 바로 꿀 마늘입니다. 재료는 깐마늘 500g, 꿀 500g, 계피 우린물 1리터입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은 마늘의 꼭지를 제거하고 계피 우린물 1리터와 함께 60분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잘 삶아진 마늘을 꺼내 실온에 10분간 식혀줍니다. 그런 다음 꾸덕꾸덕해진 마늘을 유리병에 담아주고 준비해둔 꿀 500g을 부어주면 끝입니다. 이 레시피 또한 무꿀즙과 마찬가지로 냉장고에서 일주일간 숙성시키고 먹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꿀과 마늘, 계피 우린물 레시피를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끓는 물에 60분 동안 삶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가장 높게 나온다고 발표했습니다. S알리시스테인의 효과에 대한 관련 논문만 3,000편이 넘게 나와 있을 정도로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 항염, 항암 등의 효과를 내주고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줘 고지혈증과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과 계피만 먹기엔 알싸하고 쉽게 먹기엔 부담되는 건 당연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달달한 맛과 함께 궁합도 좋은 꿀을 첨가해서 먹는 걸 권고합니다. 꿀은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운이 나게 하며 비위장을 편하게 하고 해독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마늘의 유황 성분이 꿀을 만나면 혈액순환을 증폭시켜 혈전을 예방하고 정맥을 강화해 혈전증과 정맥류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레시피 꼭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꿀 함량을 낮추고 익힌 마늘과 계피가루의 함량을 높여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좋으니 개인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함량을 조절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빠르게 다가온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이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쓰러졌다, 새벽 운동 갔다 쓰러졌다 라는 이야기를 뉴스나 심지어 주변에서도 점점 많이 듣게 되는데요. 바로 인간은 아침에 심장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혈액이 묽지 않고 끈끈한데요. 이때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말초동맥들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심장동맥과 뇌혈관이 좁아져서 돌연사를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린 이 두 가지 레시피로 평소 건강 잘 챙기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론 요리를 하기 전에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구하는 건 기본이겠죠. 먼저 꿀을 구입하실 때는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바로 라벨지입니다. 꿀의 라벨지에는 큰 글씨로 탄소 동위 원소비라고 적혀 있는데요. 줄여서 탄소비라고 부릅니다. 탄소비는 쉽게 말해서 꿀에 설탕을 넣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이 탄소비의 숫자가 낮을수록 순수한 천연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소비는 식약청 기준으로 마이너스 23.5%보다 낮으면 천연꿀이고, 이보다 숫자가 높으면 사양꿀로 구별되니 꿀을 구매하실 때는 라벨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인데요. 무를 고르실 때는 하얀 부분과 초록 부분이 2대1 정도로 나눠진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초록색 부분이 짙을수록 단맛을 내는 거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의 뿌리에 잔털이 최대한 적고 표면에 흠집이 없고 표면이 매끈한 것, 마지막으로는 만졌을 때 단단하고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이 싱싱한 무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마늘 고르는 방법인데요. 마늘의 외관상으로 색이 하얗고 통통하며 묵직한 것이 좋고, 껍질은 얇고 불그스름한 빛이 약간 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묶여있는 쪽수가 많은 것보다는 쪽수가 적고 단단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꿀은 이렇듯 어디에나 넣어 먹기 좋은 음식이라 예로부터 많이 찾아 먹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꿀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꿀의 단점을 잘 기억하셨다가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칼로리가 높다는 겁니다. 꿀은 100g당 약 294칼로리나 되어서 다이어트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꿀에는 보틀리누스 중독증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요. 이 포자들은 자라서 유아의 장에 독소를 생성할 수도 있고, 이는 심각한 질병이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을 먹었을 때 가렵거나 붓기 같은 알러지 반응이 있다면 반드시 꿀의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넘치면 과유불급이라 하듯이 조절을 해야 하는데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먹느냐 모르고 먹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떤 음식이든 각자의 몸 상태와 상황에 맞게 먹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러니 재료 본연의 장점과 단점을 평소에 잘 습득해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인의 건강이었고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